전화 온 거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대응이 만만치가 않으시죠?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엑시콘이고요. 네. 15,000원에 30%예요. 30% 매집하셨고, 엑시콘에 특별히 들어가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 이게 반도체 장비주로, 예, 맞습니다. 뭐, 전망이 좋다 그래서 사게 됐는데, 네, 네. 이게, 제가 지금 한 2년 반도 넘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사신 지가요? 네네.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2년 반 되셨어요? 예. 네, 저 배당만도 2번을 받고, 아, 배당 그리고 받으시고. 또 네. 올해 이렇게 5개월이 지났으니까, 2년 반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오래되셨군요. 네. 네. 얼마 전에 또 신저가 본 마음이 얼마나 쓰리실까 싶네요, 수험자님.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지금은 어떤 그래서 고민? 장비 좋다고 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게 계속 횡보하다가, 음, 결국은 이렇게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올해 전망은 또 어떤지, 네. 또 목표가는 얼마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네. 질문에서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라는 거에서는 그래도 한 연말까지는 더 버텨볼 만한 요량은 좀 있으신 거는 맞으세요? 시청자님? 네, 이제 뭐, 네. 버티는 거, 버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버티시는 마음이 또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조금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종목 한번 세심하게 봐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손다님. 네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바로 좀 넘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시간에 대한 투자가 더 진행이 되는 게 뭔가 좀 보람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연말까지 지켜본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제 방향성을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엑시콘이 사실 이전에 한번 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2021년에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이때 이제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시장의 부양책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기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주들 전부 고르게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정말 뭐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이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모리냐 비메모리 쪽이냐라고 한다면 이 메모리 쪽에 이제 확실하게 조금 이 매출 비중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한참 상승이 나오던 구간에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제 정말 크게 차오올랐었어요. 그때 이제 뭐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양책이 나올 때 그야말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지금 현재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으로 이 메모리 테스트 장비가 거의 이제 주요 매출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같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이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올 만큼의 실적이었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좋아요. 이제 이 메모리 검사 장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상당히 좀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교체 수요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P3 공장 연말에 이제 또 완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또 수주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엑시콘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고 아무래도 성장성이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도 사실 최근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쪽은.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조금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주요한 이 박스권은 이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저점을 이제 좀 확보를 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12,000원대 주요한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P3 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은 그러한 이 수주량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검사 장비 쪽은 발주가 많아져야지 실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 이제 6월에 중순에 FOMC 있죠. 또 7월에 FOMC 있죠. 지금 이제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이 자이언트 스텝은 크게 발언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최대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조금은 줄어든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이 해외 증권사 쪽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쪽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도 소외가 되고 주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갈 때 그때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엑시콘은 하반기에 분명하게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 긴축이라는 것들이 9월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12,0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님의 비중을 보게 되면 30%세요. 비중이 조금 이제 적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전략을 좀 짜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 저가가 11,500원에서 잘 지켜줬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지라인은 11,500원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하반기 정도까지 11,500원을 지켜주면서 이제 올해 이 DDR4에도 DDR5 램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는 시기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이 메모리에 대한 업황이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부활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엑시콘도 같이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때문에 그러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엑시콘이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11,500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제 11,500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가장 이 주요했던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구간은 대략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돼요. 혹시나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 이 10,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00원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하반기에 어떤 이런 발주량들, 수주량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혹시나 11,5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 혹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해서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수익 만회를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11,500원을 지켜주면서 지금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 이하로는 깨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수율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엑시콘도 이 12,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11,500원 정도 구간 지켜주면서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면 이제 하반기에 대한 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고 이 박스권 고점 부근에 도달을 했을 때 대략 한 1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구간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워낙에 또 오래 기다리셨고 많이 이제 지치셨을 것 같아요. 때문에 그 정도 구간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또 줄여가지고 이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새롭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선이 이제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하단의 가능성, 윗단 다 가능성 열어두셨기 때문에 잘 민첩하게 보고 계시다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자님. 아, 네네. 네. 그 여부 꼭 확인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에요. 다 네. 들었습니다. 목소리 힘 빠지셔가지고, 네, 조만간 또 매수가 이상해서 요즘 뭐 챙기실 수 있는 그날 오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봐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손님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엑시콘 너무나 긴 세월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청자님께는 애증의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름다운 작별 있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